안녕하세요. 입시는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4학년도 수시 컨설팅 비법 공개 3탄을 진행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나에게 맞는 전형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형 학생인지 정시형 학생인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고3 학생들이거나 뭐 N수생일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이제 수능이 뭐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과 내신 등급과 이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저 이쌤은 기준점을 잡을 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 9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뭐 교육청 모의고사를 가지고 선생님 저는 수능 정시까지 좀 해볼 수 있어요. 수시에서는 뭐 안정지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 이쌤은 기준점 잡을 때 있어서는 무조건 6, 9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수능까지 봤을 때 이 6, 9월 모의고사도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기가 8월 13일이기 때문에 아직 9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은 시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 6월 모의고사와 나의 교과 내신 등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교과 내신 등급이 이 6월 모의고사보다 더 잘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당연히 이 수시형 학생이겠죠. 자,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수시에서 안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전형이 대표적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은요, 안정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으로 수시 안정을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시형 학생들의 경우는. 그래서 수시에서 대학이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형성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교과 전형 지원할 때 있어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보통 거의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 전략적으로 내가 수능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수시형 학생인데 국영수탐을 이 국수영탐 4과목을 뭐 다 잘해도 되겠지만 다 잘할 필요는 없겠죠. 왜? 그냥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내가 3합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3과목을 전략적으로 하셔도 되고, 2합이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2과목만 내가 최저를 정말 잘 맞출 수 있도록, 어떠한 변수가 와도 최저는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공부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아무래도 좀 짜임새 있게 공부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은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예외적으로 특목에 다니거나 자사학생이거나 나의 그 점수적인 상황, 이 내신 성적을 봤더니 원점수가 되게 잘 나와. 막 90점대 막 중반, 90점대 초반이 나오는데 내신 등급이 뭐 4등급, 5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는요, 학교 특성상 어쩔 수 없이 6학종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정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뭐 전략적으로 정시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정시가 안정 지원을 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내가 원점수를 90점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 받았는데 내신 등급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3점대 중후반이나 뭐 4등급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에 비해서 이 3, 4등급으로 교과 라인 잡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시를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자, 또는 이런 친구들이 정시 모의고사가 또 안 나오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 내신 공부와 이 수능 모의고사가 방향성이 좀 안 맞아서 내신은 좀 점수가 잘 형성됐지만 본인 학교의 유형 때문에 등급은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능 모의고사가 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는 이 학종 지원할 때 있어서
학교 라인을 좀 전략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는 본인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플러스 점수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과도 상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도 상향하는 거 저 이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6,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당연히 정시까지 가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나는 정시형인가? 난 정시 파이터야. 정시에 올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무렵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거죠? 야, 너 수능 못 볼 수도 있어. 뭐 수능은 뭐 아무나 잘 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수시에서 뭐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이쌤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뭐 조건이 붙어버리면 수시에서도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어찌됐던 간에 수시가 됐던 정시가 됐던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차피 대학은요 내가 전형 하나를 활용해서 대학 하나 전공 하나를 가는 겁니다. 몸은 하나니까. 그래서 본인이 애초에 뭐 올해 3월 이전부터 난 정시 파이터야, 정시로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신 등급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뛰어주셔야 되죠. 항상 이 정시 파이터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초반에 뭐 한 1월부터 한 3, 4월까지는 열심히 해. 근데 5월, 6월에 이제 이 온도가 좀 따뜻해질 무렵부터 느슨해지다가 이 원서 쓸 때 나보다 좀 약간 성적이 애매한 애들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막 수시해서 막 이렇게 써버리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시에 올인하시면 정시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카드를 뭔가 그냥 냅두기에는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들의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주면서 어차피 본인이 정시에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는 당연히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번 상향으로 수시를 던져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던져본다고 저 이쌤이 방금 표현했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항상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난 정시로 대학 갈 거야. 수능으로 대학 갈 건데 이 수시원서를 한번 그냥 좀 아까우니까 한번 던져보자 해서 수시원서를 던지면 꼭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원서 접수 이후에 그래도 내가 뭔가 수시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들로 9월 이후 10월 뭐 이 수능 때까지 수능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초에 정시로 대학 가기로 했으면 수능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시까지 바라보시는 거지 그냥 수시 카드가 아까우니까 최저 맞출 수 있는 기준선에서 한번 지원해본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시고 그냥 떨어진다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본인이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수시 지원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저 이쌤이 좀 말씀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수시형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좀 해당하는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위주로 지원해야 되는지 이 구분에 대해서 제가 성적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 이쌤이 지금 컨설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성적 지표의 자료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성적 데이터를 생기부에서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올 수는 없어서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예시로 나와 있는 이거 지금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제가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자, 이 성적을 보시게 되면 이 예시에 나와 있는 이 학생의 경우는 본인의 원점수가 예를 들어서 수학이 82점인데 1등급이 나오는 학교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94점인데 뭐 1등급 나오고 있고 86점인데 영어가 2등급이라는 거죠. 자, 이런 학교들은 제가 뭐 지금 1학년 때 1학기, 2학기 몇몇 과목들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학교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점수를 좀 뭐 예를 들어서 80점대 후반 또는 80점대 중반을 받더라도 등급이 1, 2등급이 좀 잘 나오는 학교들의 경우는 저 이쌤이 표현하기로는 원점수 대비 내신 등급이 잘 나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그럼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반드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황들보다 우리 학교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신 등급 자체가 잘 나온 거기 때문에 교과 전형 당연히 잘 가져가야겠죠. 자, 근데 이런 교과 전형을 가져갈 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 이쌤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꼭 필수로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학교들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이 100%는 아니지만 학교 특성상 생활기록부 서류가 좀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주면서 교과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면 생각보다 수시원서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학교가 한 그룹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모의고사 성적이 또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1점대 중후반인데 모의고사가 한 3, 4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최저 잘 맞춰서 안정 지원을 교과 라인에서 진행해 주시고 던지실 때 학종으로 내가 서류가 괜찮다면 지원해 보셔도 괜찮지만 교과로도 던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 성적표를 보시게 되면 이 학생의 경우는 97점을 받았는데 등급이 3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94점을 받았는데 3등급이 나오고 성적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90점 이상인데 등급은 3, 4등급이 나오는 학생입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평균 편차값 계산을 해보면 이 학교의 경우는 특목이거나 자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비중 자체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 이쌤의 표현 방식으로는 내신 등급 대비 원점수가 잘 형성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서 원점수가 90점이 좀 넘어가는데 등급 자체가 안 나온 거다 보니까 이 6학종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기학과라고 한다면 학교 라인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좀 힘들더라도 수능 공부 좀 병행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안에서도 수능 공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의학 계열 지원할 수 있는데 학종으로 최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수능 정시를 좀 맞출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능 정시를 안정 지원, 내가 교과에서 안정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수능 정시가 안정 라인을 좀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시에서 좀 학종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점수는 좀 학종에 지원해 볼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모의고사 수능이 좀 안 나오는 학생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과 라인까지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최대한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능까지 끌어올리셔서 수능을 안정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종에서 좀 전략적으로 학교 라인을 낮추셔야 돼요.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학종 본인 친구들에 맞춰가지고 대학 라인을 어마무시하게 높이면 나중에 결국에 대학은요 합격할 가능성 이런 건 없어요. 100% 합격하거나 떨어지거나 0%입니다. 100 아니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3학년 때까지 서류 만들었는데 학교 원서 잘못 써가지고 대학 다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재수해야 됩니다. 근데 재수하면요 기본 베이스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 재수할 건데 그냥 수시로 재수하면 안 돼. 아니 생활기록부가 3학년 때까지 하면 이제 다 마감이 돼서 바꿀 게 없는데 아니 수시로 재수할 거면 현역으로 대학을 갔어야죠. 저 이쌤 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라인 조정 잘 필요하고 내가 특목이 됐든 자사가 됐든 일반고를 다니던 재수를 하면요 기본으로 수능 공부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전략적으로 괜찮은 학교들의 경우는요 나중에 학생이 본인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반수로 학종을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역 때 써보지 못했던 학교들을 반수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최저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적겠죠. 요즘은 자소서도 없으니까. 그래서 학종 반수를 좀 추천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전형에 좀 적합한지 제대로 성적적인 부분들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 이쌤의 이야기들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원서 전략을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국의 수십만 명의 학생이 저 이쌤의 이 짧은 영상만 가지고 모두 분류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들도 좀 고려해보면서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뭐 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열심히 찾아보셔가지고 방향성 잘 형성하시는 것을 저 이쌤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4학년도 수시 지원 꿀팁 이제 3탄을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